터졌습니다. 국보론이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늘리고 모든 가격이 다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가격이 자동으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는 그런 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자꾸 규제를 하거나 하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시장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조화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예정조화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건 아담 스미스, 케인즈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그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게 경제대공황이에요.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사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경기가 부진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이 경제대공황을 시장의 실패다라고 정의한, 시장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얘는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세기 현대 행정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행정국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 정책이 바로 뉴딜이에요. 뉴딜. 뉴딜은 한마디로 시장에 구매력이 부족하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력을 가진 수요, 즉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는, 그게 바로 여기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걸 이제 수요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 만들어내도 공급을 해도 사지를 않으면, 구매력을 가지는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말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이에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경제학의 내용인데 요즘은 알아야 돼요. 행정학이 이 부분은 경제학하고 많이 인터페이스, 서로 접촉이 돼 있어요. 40쪽의 메인 꼭대기 포인트입니다. 수요 경제학과 공급 경제학. 아셔야 돼요. 요 흐름에서 관련해서 이건 아셔야 돼요. 수요 경제학은 행정국가 때 케인즈가 한 말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아무리 물건 만들어서 공급을 해놔도 사지를 않으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효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 루즈벨트가 그래서 뉴딜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수요 경제학은 큰 정부를 불러오게 됐어요. 행정국가를 불러오게 돼요. 정부의 개입을 이제 확대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부도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같은 이런 정책들을 폈는데 이 실패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는 정부도 실패했다. 시장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나대고 개입을 했는데 그런데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 정부도 실패했다. 어떡할 거냐. 이제 케인즈의 논리로 안 돼.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면 이제 안 되는 논리가 돼. 그래서 케인즈를 밀어내고 수요 경제가 아니라 공급 경제학을 주장한 학자가 등장했어요. 유명한 경제학자죠. 누굴까요? 프리드만 교수예요.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 경제학과의 그 대표적인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공급 경제, 이제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근데 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 말은 이 시절 때 아담 스미스의 후계자인 세이가 했던 말이에요. 이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거 여기서 나왔던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계승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민간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다 팔로가 있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예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요를 막 창출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물건 만들어내면 다 팔리게 돼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이 논리는 정부가 나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입할 필요가 없이 민간 기업이 알아서 물건 만들어 공급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대공황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구매력을 가진 수요가 있어야 물건이 팔리지.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업자 구제하고 공공토목사업은에서 유효 수요를 늘려줘야 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니까 수요가 경제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실패하니까 케인즈 논리 한계가 나오면서 아니다. 다시 이제는 정부는 그만 개입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을 하면 다 팔리게 돼 있다는 요게 다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공급 경제학이에요. 예, 공급 경제학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의 힘이 강조가 되고 수요 경제학이 강조가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40쪽의 맨 꼭대기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수요 경제학, 공급 경제학. 공급 경제학은 작은 정보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늘려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프리드만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걸 이제 채택한 공급 경제학을 경제 정책으로 채택한 인물이 레이건 행정부예요.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되게 신봉했던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작은 정부로 간 거예요. 맨 꼭대기 작은 정부. 행정국가는 큰 정부 시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부터 이게 신행정국가가 나왔는데요. 정부 실패 이후에 신행정국가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다시 작은 정부로 간 거예요. 이때 케인즈의 대표적인 저서가 일반이론이고 프리드만의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자유론이에요. 자유론.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자유론. 그래서 이 4개, 4대 저서가 우리 행정학의 국가의 변천하고 밀접히 관련된 책인데 책 이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아셔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후계자 세이, 그 다음에 케인즈의 일반이론, 현대 행정국가, 프리드만, 자유론, 시장의 자유에 맡기고 정부는 절대 그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입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상당히 강력하고 큰 정부였죠. 이거는 작은 정부였죠. 큰 정부, 또다시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변천했어요. 국가도. 그 흐름에 따라 행정의 특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39쪽의 얘기는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근대 입법국가 3번의 현대 행정